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비교적 후발주자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동차 산업의 다른 후발주자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다른 회사 자동차를 면허 생산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와의 제휴관계가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현대차는 창사 초기에 포드 자동차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자동차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현대차와 포드와의 관계는 불편한 동거임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970년 고 정주영 회장은 포드와 현대가 50대 50으로 출자해 엔진 제작을 위한 제2의 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드는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는데요. 이는 포드가 현대차를 자사가 추진하는 월드카 계획의 일부로 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저 현대차를 자사의 아시아권 생산기지 정도로만 여겼던 것이죠. 이 때문에 기술 이전은커녕 제품의 현지화에도 굉장히 인색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티나는 유럽에 잘 포장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탓에 당시 도로 사정이 열악했던 한국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포드의 태도를 국가적인 모욕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공룡에게 크게 대어본 경험으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국내의 자동차 회사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 회장의 이러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었음이 증명됐죠. 그렇게 1970년대를 전후해 독자 생존의 길을 선택한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개발 승용차 포니를 시작으로 독자 개발 모델을 하나둘씩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독자 모델 개발 시도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상용차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포니가 출시된 지 2년 만인 1977년 현대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중소형 자동차 라인업을 일거에 선보이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 1톤급의 소형 화물차와 3톤급의 중형 화물차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시된 상용차들 중 1톤급 모델이 바로 포터였고 3톤급 중형 화물차가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인 바이슨입니다. 현대차는 소형차의 포니를 시작으로 중형의 코티나 그리고 대형의 20M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탄탄한 승용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용차 부분에서는 라인업이 꽤 빈약했는데요. 1970년대 당시 현대차가 생산하고 있던 상용차는 포드의 8톤급 화물차와 덤프트럭 그리고 대형 버스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저개발 국가였던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성장과 함께 중소형급 상용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여기에 해당하는 모델이 전무했던 것이죠. 물론 시장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소형 상용차 시장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기아 마스터 3년차가 시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형급에는 신진자동차의 후신인 GM 코리아에서 이스즈의 엘프 트럭을 면허 생산한 15레 2.5톤 트럭과 기아 산업의 첫 번째 사륜차인 마스터 복사가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 상용차의 수요는 성장세에 있었고 현대차는 이 성장세에 있는 시장을 잡기 위해 중소형 상용차 라인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중형 트럭인 바이슨이었던 것이죠. 지금은 단종된 메가트럭급 정도에 해당하는 바이슨은 기술 자립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포니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포니는 미쓰비시와의 기술 제휴가 있었던 덕분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모델이었고 주요 부품도 미쓰비시의 것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반면 바이슨의 경우에는 프레임과 차축, 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을 현대자동차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적용했다고 합니다. 프레임과 차축은 포드 D 시리즈 트럭의 것을 가져왔고 엔진은 영국의 엔진회사 퍼킨스로부터 3.8리터 디젤 엔진을 들여와 면허 생산 후 적용했습니다. 이 디젤 엔진은 직렬 4기통 레이아웃에 80마력의 최고 출력과 25.1kg/bm의 최대 토크를 냈습니다. 이렇게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 자립도로 완성된 현대 바이슨이었지만 사실 출시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 3톤 트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신생업체에 불과했던 현대차의 입장에서 선발주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품 홍보에도 힘을 써야 했습니다. 현대 3톤 트럭 힘이 좋습니다. 자체가 아주 튼튼합니다. 포니 포터 개발 성공에 이은 현대 3톤 트럭 자신있게 권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주로 3톤 트럭을 구입한 현직 화물차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TV 및 지명 광고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현대자동차는 1979년 신문을 통해 3톤 트럭의 차명을 공모했고 이때 바이슨이라는 이름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현대 바이슨은 당시 국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적재량과 충분한 성능을 갖춰 좋은 평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바이슨 트럭은 출시한 지 5년 만인 1980년 갑작스럽게 단종을 맞고 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980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면서 신군부 정권의 국보위가 내린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 때문입니다.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의 구조조정안으로 60, 70년대를 전후에 일어나고 있었던 자동차 업계의 과당 경쟁과 그로 인한 가동률 저하를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는 업계의 반발로 인해 두 번의 조정을 거쳐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로 이름을 바꾸고 1982년에 시행되고 마는데요. 그 내용은 현대자동차와 세안자동차 두 개사에 승용차를 전담시키고 기아자동차는 이륜차 사업부를 대림산업에 넘기고 중소형 상용차만 생산하도록 하며 그 외 버스 등 대형 상용차는 업체 간 자유경쟁에 맡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는 1980년대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 사이의 경쟁 구도를 무너뜨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질적 수준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시 막 형성되고 있었던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를 망친 주범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중소형 상용차 라인업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조치가 최종 해제되는 1989년까지 현대자동차는 중소형 상용차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현대 바이스는 아직 기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까닭에 차량의 디자인이나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승용차에 이어 상용차에서도 국산화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